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지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현안 업무 등 관리, 중장기 발전 등 시책관리, 의회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신속집행,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운영, 통계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규제개혁, 지자체 생산성 평가, 시정평가 분석,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 평가 담당입니다. 이것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22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안의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94억 4,854만 6천원이며 이 중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로 167억 7,089만 4천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95억 8,731만 3천원 대비 1억 3,876만 7천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 업무 추진에서 공약 이행 상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단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 2회에 140만원, 시정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의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시민중심 원탁회의 참석 수당으로 4회에 1,310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 및 법적 제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분담금 300만원을 계산하고 분담금에 대한 납부 요청은 올해부터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적인 의회 업무 추진으로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 운영비 및 부담금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소송 수행입니다. 각종 법률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월 40만원씩 총 480만원과 민사, 행정, 국가소송의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3,3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중 발생하는 감정평가 등을 위한 감정료로 500만원, 전부 또는 일부 패소 사건에 있어 법원의 결정문에 의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지불을 위한 소송비용 배상금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지원 경비입니다. 소송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의 소송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강사료로 57만원, 소송 사건 변론 및 선고기일 참석, 소송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여비로 1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실무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각종 청문을 주재하는 우리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으로 총 12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총사업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관리자 보수로 1,135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조사원 용역 수수료로 인건비 2,5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속초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 삶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965만 9천원을 계산하고 하단에 도급조사원 용역 수수료로 인건비 2,198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자 및 사업체 수 등을
우리 시의 각종 현황 자료를 수록하고 연도별 변화 추이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계 연보의 제작비로 100건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경비입니다. 국내외 방문객에 지급하는 각종 시 홍보물의 제작비로 100만 원, 미국 그레샴시, 중국 훈춘시, 일본 요나거시 등 국외 자매도시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을 위한 국제 우편물 발송 등기 수수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페이지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악문화제, 시민의 날 행사 등 우리시 주요 행사 시에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국내외 자매도시 간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각종 교류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자매도시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252만 원, 국제교류문서의 번역과 글로벌 정책 리서치 등 지방정부의 국제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 500만 원, 국내 자매도시인 정읍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교환 근무 여비 150만 원, 국외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1,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 여비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국제 자매도시 간 상호 인력 교류입니다. 일본 요나고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을 통한 행정, 문화 비교 체험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국외 업무 여비 15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요나고시 직원 연수에 따른 체류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국제정세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부터 직원 간 교류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 코로나 등이 악화되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의 국민제한제도입니다. 국민제한 규정 및 속초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 채택된 제한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공약사항, 핵심 현안 사업 등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238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에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연계 추진입니다. 기존 규제 및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및 민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료 지원을 위한 지원금 500만 원,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 공무원 선발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에 적극 행정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 및 우수팀 시상금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간 공통 경비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2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공공 운영비와 국내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시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344만 원. 다음은 236페이지에 연구회 참석 수당으로 112만 원, 예산학교 강사 수당으로 23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비 4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에 1,200만 원, 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용역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으로 1,5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2호조 유지 보수비 2,175만 8천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 8,369만 4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7,087만 4천 원이 증액된 167억 7,08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증액, 단체 협약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증액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크게 뭐 예산이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지방선거가 한 6개월 남았는데요. 네.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그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검토들을 하시죠. 기획 예산과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당선자의 공약 사항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제 그 공약이 이제 마음에 드니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단 시장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7분 모두가 아마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공약 사항을 검토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공약 사항 역시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추진 가능성,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7대 때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의원들 전원에 대한 공약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 상황, 그다음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은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를 다 설명들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선출직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공약을 분석을 해서 그 집행 가능성과 죄송합니다.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분기별이라든지 최소한 연 단위로는 보고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예산에 그렇게 특별하게 좀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때 저희 그 국내외 교류 네, 예. 행사 뭐 참석 여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에 각 과별 그러한 예산들을 한번 좀 일단은 자료를 좀 정리해 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자매도시 간의 여러 가지 교류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본 예산이고. 네, 급한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네. 인해서 2019년부터 지금 이제 예산 집행을 거의 저 못하고 19년엔 저희 산불로 또 대내 예, 예. 행사들이 다 이제 축소되어 있었던 거고요. 예, 예. 네. 그 20년, 21년은 이제 코로나로 그렇게 됐고 네.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해외 교류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죠. 예산 예,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입장만이 아니라 또 그 상대 국가 안에서 이제 그 관련 도시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나가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적인 상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만약에 해낸다라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예산은 좀 아닐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35쪽 하단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속초시에 저희가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각 지자체 전부 의무화되어 있어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시민위원회가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 2009년에 저희가 이게 운영하기까지 되기에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좀 선진적으로 이게 광주광역시가 좀 선진적으로 먼저 했고 예, 그쪽에 그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노력했었던 같이 워크숍도 가고 이 부분 꽤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 그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어느 분이시죠? 이대길 위원장님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에 이제 의회 제8대가 구성되어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저에는 그 주민참여 이 예산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웠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보다 보니 이게 행정에서도 너무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뭐냐면 자 선진지 벤치마킹 이게 1박 2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예, 근데 460만 원이에요. 32명이. 예, 예. 아주 깜짝 놀랐던 건 식비가 하루 식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 식비가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 편성 지침의 일일 식비가 이제 2만 원으로 보조단체들한테 지원될 때 그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일일 식비가 2만 원이다.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뭐 여러 단체들 지원으로 이런 경비들이 나가는데 거기 똑같이 이거 2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기준 갖고 계신가요? 예산 부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만 원이면 아주 가장 낮은 단가에 우리가 행사 식대로도 최저 지금 8천 원 가지고도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게 1박 2일 식비로 2만 원 책정을 했다? 왜 이렇게 인색하게 주민참여 예산 이 시민위원회 사업에는 이렇게 지금 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일 2만 원이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예. 예산부서시니까 타 과의 사업에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사업이 많겠죠. 가족지원과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1박 2일에 어떤 행사 참여일 때 예산 세우신 것을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지금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회 이 벤치마킹의 부분이 딱 일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인 다른 예산들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되어야 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좀 되시겠지만 그 관련한 과별 대표적인 행사들을 좀 뽑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 예산과의 자료를 좀 정확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정에는 이해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정회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억 3,800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어요. 예, 예. 네, 긴축 재정으로 했나요? 그 부분은 또 있고요. 그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 예산들을 몇 개 또 따로 일단 제외시켜 놓은 예산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외로 이제 교류 협력을 활성화가 돼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길도 막혔고 육로길도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국내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로 2만 원짜리 50개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예. 네네. 이제 이거는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저희 시가 사시를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50개 가지고 1년 동안 이거 수경도 올라가고 이러나요? 예비로 해놓나요? 예, 일단 그걸로 어느 정도는 돼가지고요. 네. 예, 예. 그래요? 좀 너무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매도시가 이제 또 방문 기념품 제작으로 15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비상식 때는 뭐 하겠지만 예산은 따놔야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활발한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류다운 교류를 한다면 이 면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요 예산으로 자꾸 코로나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네. 정도 예산이면 예.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가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돼서 네, 하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또 연계해야 될 업무 같은데, 우리 그 법률을 하나 보죠.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은, 공공기관의 정보 보도에 대한 법률, 이걸 보겠습니다. 비공개 보도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의회나 네. 집행부나 우리가 늘 써보는 얘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 중심, 모든 부분에 시민들이 빠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이 법률 취지가 뭐냐면, 시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는 게 법률의 취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잘 보시면, 이제 이게 속초시 홈페이지인데, 나름대로 이제 그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시 예산서, 예산위원회, 지방재정 공시 등 대부분이 예산 공용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해서 올리는 거 맞죠? 예, 예. 이제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예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딱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들어가서 출력까지도, 그러니까 출력은 양이 많으니까 출력은 못하고, 이제 이 내용까지는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책의 한 권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이걸 보시려고 보면은, 이제, 우리,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도, 이런 게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다 보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 들어간다는 게. 근데 이거 조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의 지자체 동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시 예산서를 똑같이 이제 내용을 공부하면 여기는 총칙, 예산등을 따로 있고 세입 총발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발표에다가 세입 예산서 이뿐만이 아니고 더 내려가면은 부서별로 또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부서별로. 아, 내가 기획 강사 담당관실 예산을 봐야 되겠다는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문가가 아니어서는 몰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요거만 좀 나눠갖고 하다 보면은 이 법의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드리고 보다 속초시의 우리 정책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고 반영 토로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예, 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명재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예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 공무원, 전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8대 의회도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과 예산총괄부서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한 가지 좀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희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에 이제 공약을 하고 선출직들이 당선이 돼서 이제 입성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공약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약 이행 사업 중에 지방 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비 그리고 이제 국비 이제 확보가 상당히 절실한데 우리 지금 내용 이제 전반적인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국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장 지금 한 4년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런 내역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네. 그 내역과 관련돼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속초시의 전반적인 굵직한 대형 사업들은 이제 국비 의존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 대형 프로젝트들을 이제 구상을 할 때 국비 예. 확보와 관련돼서 어떤 대응 전략을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도 이제 그랬지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앙정보하고의 이제 인맥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님 사실 뭐 주가 이제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요. 또 당 차원의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얼만큼 또 열심히 뛰느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그 중앙부처에 막히는 게 있으면 이제 인맥 정치를 통해서 일단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국비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예산 집행하는 게 인맥으로 인해서 예산을 주고 말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이제 인맥이지 인맥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진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앙부처에 이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냈을 때 그 노력은 현장에 계신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한 그 공무원들의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했는지를 몸소 저도 느꼈고 봐왔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그 대형 우리 속초시와 더 나은 속초를 만들기 위한 그 국비 확보 이제 전쟁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 부서에서 더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의 정점에서 조금 더 좀 나은 어떤 그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시책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의무이자 이제 네. 책무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예. 일단 그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일부 추진을 하려다가 보류나 폐기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공약이요? 공약이 지금 공약상 외에 예산 편성에서 이제 일부 추진 또는 이제 폐기가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하게 제가 기억나는 사업은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하면 한번 살펴봐 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 뭐 특별하게 있는 거는 그 영랑호 네. 다리 쪽에 있는 네. 그 보류인가요, 폐기인가요? 당시에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죠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 과정에 폐기가 되는 상황에 그 상황들을 이제 현장 가서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그리고 소유자들 설득에 실패를 했거나 그러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했는데 실패를 한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 편성 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어떤 그 미리 이제 준비 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병행해서 가야 됐는데 예산 편성 후 사업 시행을 할 때 이렇게 막히는 점에 대해서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보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속초시는 그렇게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조사해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편성해놓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 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그 높이는 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 덧붙이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항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언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가장 아까 제 질의했던 부분은 개선하실 때는 기획 예산과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기획 예산과를 대표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정보 공개된 곳에는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예. 한번 그걸 지휘부에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네. 정리터로 와있습니다. 예. 이번 속초시 전체 예산 편성에 준비를 설득해 주신 전재우 과장님, 김영희님, 김은주, 문상현 담당자, 특히 소관원님, 이호연 예산계장님과 기획예산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인사 일정할 것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8일간 실시한 2022년도 경매상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연말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주민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드는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성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껏 답변해 주시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를 선포합니다.